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지역이죠? 그리고 인천, 대전, 청주, 토기 가열지구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본다면 집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또 이쪽 지역에 투자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 입장이라면 언제 집을 사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제 6.27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왔죠? 뭐 대출 규제가 어떻고, 뭐 법인 규제가 어떻고, 전세 규제가 어떻고, 뭐 정비사업 규제가 어떻고,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이 어떻고 저떻고, 또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국토교통부 장관이신 김현미 장관님께서도 9번째 대책이 뭡니까? 15번째 대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 어떻게 바로 답변을 하시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안 잡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건 저렇건 다른 이야기들은요, 언론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으로 묶인 경우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아마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뭐 규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압축을 해서 한번 저희 생각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을 쉽게 지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지도가 바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은 투기 과열지구이고요. 노란색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지도를 한번 딱 놓고 보세요, 여러분. 뭐 서울의 25개 구는 다 빨간색이죠. 그리고 서울의 남쪽 부분으로 해서 주로 빨간색이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란색 부분인데요. 경기도 지역은 거의 뭐 노란색 부분이 거의 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지도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묶인 지역, 즉 빨간색 지역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빨간색 지역이 너무 적다, 빨간색 지역이 너무 약하다, 그냥 경기도 전부와 그냥 대한민국 자체를 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무튼요, 저는 이런 지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돈 되는 지역과 돈 안 되는 지역이 이처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솔직한가요? 그래요. 자, 아무튼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든 투기 가열지구든 간에 이처럼 규제 지역으로 묶인 경우 어떤 제한이 있는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규제 지역에 대한 제한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투기 가열지구가 있죠. 내용이 꽉 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나요? 원래가 복잡한 거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자료를 꼼꼼히 반드시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규제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되겠죠? 대출 규제가 있고, 세제 정비 사업 규제가 있고, 분양권에 대한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놓고 본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불가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리고 LTV가 됐든 DTI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세제 정비 사업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분양권에서는 전매 제한을 하고 기타 자금 조달 계획서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정부는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담보 대출이든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집 사지 말라는 얘기고요. 법인을 이용한 주택 매입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된다면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취득세 부분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10 내지 20%가 가산세가 된다는 얘기고요. 보유세 부분을 강화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거죠. 따라서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도 만약 집을 산다면 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등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불법성이나 혹시 편법 등을 이용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엄밀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하는 그 부동산의 사인은 뭔가요? 그 사인은 바로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집 사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언제는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께서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까지 해 놓으시고, 이제는 집 사면 안 된다고 21번째나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참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아무튼, 이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내리자면요.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하락을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요. 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나 전세대출을 이용한 투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권에 대한 돈줄을 이제 막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법인을 이용한 투자까지 차단하게 됨으로써 요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가장 무서운 거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본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인 대전, 청주 같은 경우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기본 세율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즉 5천만 원에 대한 내가 과세 표준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니까 기본 세율 24%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렸다면 1가구 2주택은요, 기본 세율의 10%가 가산이 되고 1가구 3주택은요, 기본 세율의 20%가 가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세 표준액이 5천만 원이라면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세율 24%에 10%에서 20%가 추가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도소득세를 44%를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무섭다는 거예요. 따라서 규제적으로 묶이게 됨으로써요, 대출 규제와 세금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한 투자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다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하락폭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장기적 하락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폭락, 우리가 흔히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주식은 대폭락을 했었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대폭락 이후에 또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시장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좀 하락한 거는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공포가 좀 약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0%의 저금리, 또 학습 효과, 대기 매수자들의 존재,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20대, 30대, 40대,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또 요것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 6.17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갭 투자에 대한 대응책이 그닥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금융에 관련된 대출을 규제하는 거, 요 부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와 또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시간을 내서 갭 투자와 전세와 또 정부가 갭 투자 대책을 왜 이렇게 내놓기가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강의를 좀 핵심에서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 즉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이라면요. 급하지 않다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아니, 급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급하다면, 즉, 급하게 팔아야 된다면, 그냥 90일쯤 뒤에 매도하시는 게 지금 당장보다는 한 두 달, 석 달 정도 지난 뒤에 파시면 지금 가격보다는 그나마 올라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교수님,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러한 분들은요,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만 가세요, 그냥. 그렇다면 규제적으로 묶인 지역에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먼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 그냥 전세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요, 그냥 계속 전세 사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 집 마련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또 방법을 제시해드리죠.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받을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여러분 사시는 곳까지 확대가 된다면 분양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짓고 있는 고분양가 아파트 요거 사라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가격을 분석하신 뒤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급매로 떨어진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이 지역에, 즉 규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흐름을 유심히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또한 전국의 부동산의 흐름을 또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오늘 방송의 이야기들은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방송이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00% 투자에 지침은 될 수도 없겠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